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변속기 레버를 눌렀는데 이 위쪽으로 이제 변속이 잘 안 될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는 웬만큼 설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도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변속기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은 이 장력, 이 변속기 속선, 이 잡아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이 장력에 문제가 없나, 그걸 처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어, 변속기를 잡고 있는 이 부분, 행어 부분이 이렇게 휜 건 아닌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반듯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죠. 휘면 이제 변속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잡아주는 게 기준인데, 이거는 어떻게 충돌해서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변형이 됐다면 찾기가 쉬운데, 미세하게 인 거는 또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약간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 변속기 행어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한계 조절 나사 두 개가 있죠. H 한계 조절 나사, L 한계 조절 나사, L 한계 조절 나사. 위치는 모델이나 연식에 따라 이쪽에 붙은 것도 있고 위치는 좀 다양한데, 이게 없는 변속기는 없으니까, 이 조절 나사가 없는 변속기는 없으니까 이 조절 나사를 잘못 세팅한 건 아닌가.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변속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앞 변속기든 뒷 변속기든 어떤 증상이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속선, 겉선에 무슨 변형이 없나, 녹이 쓸었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몇 가닥 끊어졌다던가, 아니면 겉선이 중간에 이렇게 터졌다던가 꺾였다던가, 아니면 드물지만 또 어느 이제 루팅을 하다가 한 군데 빼먹었다던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케이블을 물려주는 위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앞변속기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100%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방향이 아예 위쪽으로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일단 이것부터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만 체크해도 웬만한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 80% 이상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서, 장력, 그 다음에 행어 휘었나 아니었나, 두 번째, 그 다음에 한계 조절 나사,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순서대로 하면 오늘 다룰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고장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정비를 하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저번에 영상으로 올렸던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앞변속기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된다. 그건 뭐 앞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력이 적당한가 안 한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자전거를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를 구매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케이블이 뭐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느슨해진다고 해야 되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계식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이 잡아당겨주는 것만큼 변속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얘가 변형이 생겨서 정확하게 당겨주질 못하면 당연히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됐을 때는 좀 큰 스프라켓 코그 쪽에서 변속이 잘 안 됩니다. 약간 덜커덕거린다던가 아니면 변속이 돼도 타이밍이 늦다던가. 근데 이게 장시간 이렇게 조금 이상 있을 때 좋지를 않지 하고 또 장시간 이렇게 방치를 하면 또 그때는 또 아래쪽 코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발생하는지 위쪽에서 발생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위쪽에서 발생하면 장력을 조금만 조여주면 되고 아래쪽에서 발생하면 장력을 좀 많이 조여줘야 되겠죠. 뭐 저번에도 했다시피 이제 이게 장력 조절 볼트입니다. 장력 조절 볼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뭐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변속을 하면 자 벌써 드럭드럭을 하죠. 튀고 자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 변속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잡음이 나면서 자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변속기 케이블이 변형이 생기면 이렇게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늦거나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덜커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력을 느슨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올라가는 동작이 이렇게 이상할 때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겠죠. 이걸 원 상태로 장력을 적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인위적으로 이제 느렸으니까 한 아까 푸른 것만큼 이제 장력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장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안 돌려도 조금씩 돌리면서 테스트를 반복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한 바퀴 정도 돌려서 자 그래도 약간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한 4분의 1바퀴씩 아니면 한 반 바퀴씩 이렇게 돌리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봅니다. 자, 잘 되기는 잘 되지만 제일 작은 거에서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약간 타이밍이 느립니다. 그때는 이 한계 조절 한계 조절이 아니구나. 장력 조절 배럴을 살짝 뭐 4분의 1바퀴 정도만 살짝만 돌려서 다시 테스트 해봅니다. 자,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가끔 장력을 너무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변속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이렇게 변속이 잘 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장력이 느슨해졌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장력 조절 배럴을 이제 뭐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맞나?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조금씩 돌려주면서 장력을 높여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변속이 원활하게 위아래로 잘 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여러 번 변속기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 번 설명했던 거라, 뭐 구독하셔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좀 지겹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속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행어 부분이라고 했는데, 행어 부분은 변속기가 올라가는 거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변속기가 이렇게 휘면 아예 두세 칸씩 건너뛰어 버립니다. 오히려 변속이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어가 변속기 이쪽에서 충격이 땅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잘. 그러니까 변속이 저절로 막 위로 올라간다. 변속을 안 했는데도, 아니면 변속을 했는데 위에서 막 두 칸씩 세 칸씩 건너뛴다. 그때는 오히려 변속기가 휘었다, 이렇게 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 행어를 펴줘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로 해서 변속기를 펴준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룰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변속기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한계 조절 나사라 그랬죠. 한계 조절 나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게 되냐면은, 이 L 한계 조절 나사 보이나요? 아이고. 자, 이 L 한계 조절 나사가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변속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변속을 하면 아예 자, 이렇게 지금 변속기를 눌러도 걸려서 자, 턱턱 소리만 나고 큰 쪽으로 안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현상은 막 보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속기는 이거는 자, 이거는 생활자전거용인데, 생활자전거용도 이렇게 한계 조절 나사가 이렇게 있죠. 뭐냐면 이 한계 조절 나사 요 부분이, 그죠? 요걸 자 조이게 되면 요게 내려와서 요 턱을 이렇게 이렇게 못 움직이게, 요 부분을 변속기가 요 나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짓눌러서 변속기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나사를 끝까지 조아버리면 이 움직이는 정도가 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변속기가 움직이는 범위를 정한다고 해서 이게 그 한계를 조정한다고 해서 한계 조절 나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실수로, 자 이게 무슨 나사인지 궁금해서 그냥 느슨하게 조여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여버렸는데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반대로 이런 일이 또 왜 발생할 수 있냐면은 새 변속기 같은 경우 이렇게 자전거에 장착된 채 완성차로 판매된 게 아니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아, 이 변속기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변속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제품을 딱 개봉했을 때는 이 나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조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중립 위치. 그래서 설치를 하고 처음부터 요거를 약간 풀어준 상태에서 H부터, 그러니까 하이부터 조절해주고, 순서에 따라 하이부터 조절해주고, 그 다음 장력 높여서 위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L 조절 나사를 조절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혼동이 되냐면은, 스램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뭐, 역사상 뭐,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제가 근래에 확인했던 또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스램의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 제품을 프레임에 설치하는 것 위주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새 자전거를 완전히 완성차를 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구매했을 때 체인이 장착 안 된 상태에서 프레임에 변속기를 설치하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라 이렇게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게 새 제품일 경우에는 특히 L 조절 나사 같은 경우는 약간 자전거에 정상적으로 세팅하기에 약간 어렵게 이렇게 약간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걸 풀어준 다음에 충분히 완전히 뽑지를 말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에 이제 장력은 정상이죠. 그래서 위에까지 변속을 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L 조절 나사가 과도하게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변속을 한 번 더 하면 이 체인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L 한계를 좀 많이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예, 케이블이 당기면 체인은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L 조절 나사를 조절해주는 방법은, 자, 이 상태는 지금 돌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어디 소리 나는 것도 없고 오작동도 안 합니다. 왜냐면 장력도 정상이고 이렇게 딱 조절 배럴만 아까 이렇게 많이 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못 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끝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는 L 조절해서 할 때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넣고 살짝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려보다가 큰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딱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잘 보이나요? 돌리는데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쓱 돌리는데 이렇게 공구가 볼트에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탈합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힘을 줘서 돌리면 이제 아까 샘플에서 아까 생활자전거 변속기에서 보여줬다시피 그 약간 걸림쇠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안 될 건 없지만 이 상태에서 이걸 약간 과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더 돌리면 물론 변속은 뭐 될 수는 있는데 이 변속기의 레버 감이 약간 뻑뻑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콕으로 변속을 딱 할 때 레버감이 뻑뻑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장력, 속선은 당기는데 그 나사가 한계 조절 나사가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진 누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누르고 있고 한쪽은 당기니까 레버를 조작할 때 조작감이 뻑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 예전에 타던 자전거보다 이번에 자전거를 바꿨는데, 아니면은 구동 기어를 바꿨는데 어떻게 세팅하고 나서 변속기 레버감이 저번보다 나빠졌다 하면, 예, 이 한계 조절 볼트를 약간 과하게 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줘도, 레버를 눌러도 이 변속기가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레버를 막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변속기 레버를 누르고 있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꿈쩍도 한다면, 자, 꿈쩍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자, 변속기가 움직입니다. 하단 부부가, 보이나요? 가이드 풀리가 움직입니다. 가이드 풀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변속을 한번 더 해버리면 체인이 안쪽으로 콱 이렇게 박히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체인이 이게 스포크 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가 뜯기고 막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거는 다 이 한계 조절 나사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려서 저항이 딱 느껴지는 순간 딱 멈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도 가이드 풀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마노 매뉴얼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걸 큰 스프라켓과 가이드 풀리 이걸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다. 사용자 매뉴얼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너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레버가 뻑뻑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력과 한계 조절 나사의 그 관계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나는 네 말 듣기 싫다. 네가 틀린 것 같다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쭉 자료를 비교해보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다 하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한참 또 떠들었더니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변속기도 마찬가지겠죠. 앞변속기도 이 케이블 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큰 체이닝 쪽으로 변속을 하면 거기 이제 체인하고 닿아서 소리가 나게 되고, 장력이 떨어지면 또 변속 타이밍도 늦어지고, 심하면 트리밍도 작동 안 하게 되겠죠. 앞변속기 같은 경우는. 근데 앞변속기 같은 경우 이제 장력이 느슨해져서 트리밍이 안 되고, 이제 변속기 플레이트하고 체인이 이렇게 닿아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 이게 장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번에 그거는 그때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앞변속기도 새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한계 조절 나사가 이렇게 중립에 이렇게 놓여져서 판매되기 때문에 이제 세팅하기 전에 약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H 조절 나사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풀어준 다음에 그때 이제 위치 잡고 또 L 조절 나사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장력 높이고, 마지막에 이제 똑같은 요령입니다. 아까 살짝 이렇게 잠궈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인이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계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케이블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이 너무 바깥에 야외에 막 방치하거나 해서 이 케이블 안쪽에서 녹이 막 쓸었다거나 하면 이동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변속을 해도 뻑뻑하고 위로 잘 안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본격 로드바이크에서는 그런 일이 좀 드물기는 드물죠. 근데 그때는 이제 변속선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는 일단 변속을 위쪽으로 합니다. 위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크랭크를 안 돌리고 레버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속을 이렇게 다 완전히 실시하면 이 케이블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움직여봐서 케이블이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녹이 쓸었나 안 쓸었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짝 그냥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진다 하면 이 선에 뭐 그리스나 아니면 없으면 체인 오일, 건식이든 습식이든 뭐 이렇게 충분히 발라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앞쪽도 이거 쉽게 이렇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앞 케이블도 이렇게 쉽게 뽑힙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자전거를 기울이거나 해서 안쪽으로 뭐 체인오일 같은 거를 이렇게 침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끊기고 아니면 너무 이거 속선이 뭐 겉선이 터지고 뭐 이러면 뭐 교체밖에 뭐 답이 없겠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끝부분에, 자, 이 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보이나요? 이 부분에 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과하게 튀어나왔을 때도 변속하는 뭐 변속기의 작동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빼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거 막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속기 뭐 겉선하고 뭐 오염이 너무 심해서 윤활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싶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뭐 일단은 윤활부터 일단 해보고, 다시 뭐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크랭크를 돌려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거는 드문 케이스인데, 이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때는 뭐 이것 말고도 뭐 변속기 관련해서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긴 다양한데, 가끔 이 체인이 너무 체인 길이를 너무 긴 거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분은 이 변속기에 용량에 맞는 변속기를 쓴 게 아니고 용량보다 작은 변속기, 그러니까 용량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이고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 따로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이 케이지의 길이에 따라 용량을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용량보다 이 케이지가 작은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체인 길이는 큰 체인인 걸고 뒤에 큰 스파라켓 걸어서 이렇게 체인 길이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용량의 변속기를 쓰면서 그 기준으로 체인 길이를 재서 장착하면 체인이 적정한 길이보다 엄청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체인이 뭐 과도하게 길어서 변속이 위로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잘 없죠. 산악 자전거에서는 가끔 그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 그 체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좀 더 잡아주라고 다운힐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량이 작은 변속기를 일부러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놓고는 잘 없었는데, 요새는 또 뭐
로드바이크에도 이렇게 큰 스프라켓 들어가는 게 또 추세다 보니까 가끔 아주 드물게. 그리고 그보다 더 약간 드문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장력은 보통 이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블 장력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이 손으로 이렇게 약간 당기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약간 눌린다고 해야 되나요?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무슨 기타줄처럼 팽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당겨야만 변속이 되고 위로 조금이라도 장력 조절을 볼트를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위로 변속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최종적으로 레버 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한계 조절을 해서도 이상 없고 뭐 체인도 정상이고 뭐 한데 위로 잘 안 된다. 그때는 변속기 레버 쪽, 그 좀 전에 말한 너무 팽팽하게 장력을 높여야만 이렇게 된다 할 때는 레버 쪽에 어떤 이렇게 레버 쪽에 딱 눌러주면 안에 뭐 부속이 톱니바퀴처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고정하는 볼트가 좀 세게 조여졌을 때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케이스가 너무 적고 또 변속기 레버나 레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워런티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 분해해서 정비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저번에 뭐 예전에 블로그에서 글로도 썼는데 그거 하시는 분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대단한 근성의 소유자입니다. 그거 정비하다가는 좀 화병 나기도 쉽죠. 또 아주 드물게는 이제 이 변속기가 수명이 다 됐을 때 변속기 안에는 자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뭐 헐라동해져서 축 처진다 이러면 이제 변속에 올라가는 변속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서요. 그런 건 어떻게 점검하냐면은 이제 체이닝에서 자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체인을 이렇게 느슨하게 앞 체인 벗겨버리면 해서 이렇게 눌러보거나 아니면 옆쪽으로 이렇게 뭐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거나 해서 저항이 전혀 없다 하면 이제 변속기의 스프링의 장력이 완전히 뭐 느슨해져서 뭐 수명이 다 있다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뭐 가능성이 적어서 하여튼 고를 수는 있다. 하여튼 뭐 변속기 관련해서는 참 해도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올라가는 거만 해도 지금 30분이 너무 하여튼 너무 또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변속기 관련하는 세팅하는 관련해서 팁을 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